안녕하십니까, 김봉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HD 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것의 이제 약자를 ADHD라고 얘기를 하죠. 이 ADHD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집중이 떨어지는 거 하고요. 과잉 행동, 그 다음에 이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집중이 떨어지는 거고요. 과잉 행동, 소소하게는 이제 손발을 움직인다든지, 심한 경우는 뭐 자리를 뜨고 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심한 경우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충동성,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 그 외에 여러 그 감정 표현을 거르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표현하는 이런 충동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특징적인 세 가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V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뭐 산만하고 난폭한 아이들 위주로 다 ADHD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라든지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ADHD 하면 굉장히 이 산만하고 난폭한 부류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ADHD 부류 중에서는 실제로 행동이 그다지 산만하지 않으면서 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학습에 문제를 보이는 부주의형의 그런 ADHD도 많거든요. ADHD는 세 가지 이 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주의형, 집중이 떨어지는 첫 번째 부주의형이 첫 번째고,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위주로 보이는 이 두 번째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외국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게 되면요, 부주의형이 4.5%, 그 다음에 과잉 행동 충동형이 1.7%, 그리고 혼합형이 1.9%. 그러니까 부주형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죠. 집중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주형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중에서 가장 단일 질환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적게는 한 3에서 4%로 보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떤 연구 결과는 한 15% 정도로 보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한 7.6%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05년도에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와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의 15% 정도가 이 ADHD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반에 한 2명꼴 내지는 많게는 3명 정도가 이 ADHD에 해당될 수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한 70%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성인기가 되면 50%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ADHD는 치료하지 않아도 성인기가 되면 50%가 자연 치유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치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권유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내 아이가 성인기가 돼서 자연 치유가 되는 50%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설령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학습적인 문제라든지 불안감, 우울감, 이런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친구라든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료를 하라 이거죠.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잘만 치료하면은 보통 애들 내지는 또 우리가 좀 더 본인도 노력하고 부모님이 노력했을 경우에 좀 더 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 가급적이면 조기에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안타깝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자, 청소년기에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에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이 ADHD 있는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반항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지시하는 거라든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반항적인 문제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가 안 온단 말이죠.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데려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절실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만 정작 치료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ADHD를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단일 검사가 없습니다. 이 전문의의 굉장히 경험이,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내과적 질환 같으면은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몇 개 나오고, 적혈구 수치가 몇 개고, 간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거를 해서 어떤 진단을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검사 결과 지표를 보고, 예전에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해보고, 뭐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ADHD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일단은 이제 부모님을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의 과거의 문제가 뭐고 현재 문제가 뭔지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만나죠.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를 관찰을 합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이와 상담하면서 이제 그걸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아이가,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 주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검사, 그리고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죠.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그 정신장애의 이 진단과 통계 편람이라고 해서 DSM-5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 검사 같은 것도 보면 어떤 거는 ADHD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ADHD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ADHD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ADHD를 많은 경험을 했던 의사라면 그걸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전문의의 역량 내지는 경험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HD는 이 ADHD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한 31% 정도만 ADHD가 단독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존 질환이 많다는 거죠. 공존 질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이 학습장애라든지 이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 40에서 50% 정도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이런 적대적 반항장애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